리플 XRP는 현재 V자 반등 이후 힘이 좀 빠진 상태인데요. 일시적인 되돌림이거나 다시 하락하려는 시그널 중 어떤 것인지 살펴볼 겁니다. 조금 전에 긴급 속보 2개가 올라왔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순유출 소식과 24시간 무기한 선물의 대규모 강제 청산 소식인데요. 이 둘의 연관성과 시장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투자 핵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는 단타 수익 꿀팁까지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 리플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상관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꼭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 영상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만들어집니다. 1초만 시간 내셔서 좋아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속보 내용을 분석을 좀 해보면 지금 속보 소식은 11시 50분에 청산에 대한 소식이 나왔고요. 12시 28분에 이더리움 현물 ETF 역대 최대 순유출 소식이 나왔죠. 속보상 순서는 이런데 사실상 ETF 유출이 먼저 일어났겠죠. 내용을 살펴보면은 먼저 4억 6,577만 달러, 우리 돈으로 6,462억 원의 순유출이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블랙록에 이더리움 ETF가 3억 7,568만 달러 유출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 피델리티, 그레이스, 케일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ETF, 현물 ETF가 순유출이 되었다. 그 소식과 함께 24시간 내 대규모 숏 청산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숏 포지션 청산 비율이 73.07%. 자, 이게 핵심인데요. 왜 그런지는 뒤에 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솔라나도 높은 청산 비율을 보이고 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현물과 선물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개념이면서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의 연관성을 파악할 때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제가 최대한 간결하게 쉽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마 보시고 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거구나, 그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조금만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ETF가 역대 최대로 유출이 되었죠. 자,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극도의 약세 심리가 확대가 되면서 과도한 숏 포지션을 구축하게 되고, 또 이럴 경우에 작은 반등에도 숏 스퀴즈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데요. 73%가 숏 청산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제 매수 압력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자, 이 내용이 아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포지션에 대한 부분, 숏 스퀴즈에 대한 부분, 청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게 왜 강제 매수 압력이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마켓 메이커, 시장 조성자라는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자, 시장 조성자는 거래소와 공식 계약을 맺은 전문 기관이죠. 지속적으로 매수, 매도 호가를 동시에 제시를 하면서 스프레드 수익의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자,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매도와 매수, 자, 이 가격 갭 있죠. 이 차이를 가지고 수익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의무와 혜택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자, 구체적인 역할을 살펴보면은 먼저 호가 제시의 의무가 있습니다. 시장 개장 시간 중에 지속적으로 호가를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자, 예를 쉽게 들어드리면, 자, 과일 가게로 예를 들어드리면, 자, 과일 가게에 사과, 배, 바나나, 여러 가지 과일이 있죠. 지금 당장 누가 찾지 않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 나중에 사과 살 사람, 바나나 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매매가 이루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매를 위해서 물건들을 확보하면서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와 비교되는 개념이 유동성 공급자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모든 주체를 말하는데요. 자, 일명 세력들이라고 하죠. 이 유동성 공급자는 마켓 메이커보다 더 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유동성 공급자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켓 메이커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시장 조성자는 전문기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유동성 공급자 안에는 시장 조성자 외에도 대형 투자기관, 헤지펀드나 자산운용사 같은 대형 투자기관과 그리고 개인 또는 대투자자, 고래죠, 일명. 자,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파이 참여자, 일반 트레이더 등도
유동성 공급자로 구분지어지는데요. 자, 공식적인 계약이나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유동성 공급자에 포함되고요. 투자를 하시고 있다면. 자, 그래서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를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리면 시장 조성자는 거래소와 공식 계약을 해야 되고요. 유동성 공급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계약을 하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가 있겠죠. 자, 수수료를 받고요. 그리고 24시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코인 같은 경우는 24시간 거래를 하죠. 자, 유동성 공급자는 그냥 자기 필요할 때 자유죠. 자, 이런 식으로 차이점이 있고요. 자, 더 쉽게 예를 들면 시장 조성자는 바이낸스나 업비트 등과 같은 거래소와 계약한 전문 회사고요. 그리고 알고리즘 거래 회사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자, 특별 수수료 조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유동성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고래들, 차익 거래들, 일반 트레이더들 이런 식으로 더 범위가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장 조성자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점프 트레이딩, DWF 랩스 등 전문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같은 내용입니다. 자, 수익 구조의 차이가 조금 있죠. 시장 조성자는 말 그대로 주 수익원은 스프레드입니다. 그리고 거래소의 리베이트를 추가 수익원으로 확보할 수 있고요. 정보 우위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 때문에 가격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 드리면 부동산 같은 경우 아파트가 1억 원짜리다. 1억 원짜리가 많은데 대부분 시세가 1억 원인데 갑자기 누군가 8천만 원에 내놨다라고 한다면 1억에 팔릴 거를 8천만 원에 내놨다면 내가 부동산이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내가 거래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보게 만들 수 있겠죠. 2천만 원 차이에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팔리는 가격과 팔아달라고 하는 가격 동시에 알고 있죠. 자, 이래서 예전에 부동산 하셨던 분들 돈을 많이 좀 벌었죠. 자, 그런 개념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엄격한 규제가 따릅니다. 의무사항도 있고요. 자, 마음대로 시장 조작을 하면 안 되겠죠. 자, 일반 유동성 공급자 같은 경우는 전혀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자, 따라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장 조성자는 유동성 공급자에 포함되는 일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앞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숏 스퀴즈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숏 스퀴즈는 뭐냐면요. 이 투자자들이 예상과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자 이 손실을 막기 위해서 동시에 포지션을 매수하면서 발생하는 급격한 가격 상승 현상인데요. 그게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이런 거구나라고만 알고 계시고요. 이 숏 스퀴즈에 대한 핵심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다수의 숏 포지션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예상과 반대되는 가격 상승이 나와야 되고요. 자, 숏 포지션은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거죠. 여기에 반대되는 것은 가격 상승이겠죠. 그리고 나서 청산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청산에는 강제 청산과 자발적인 청산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지션을 정리하는데요. 포지션을 정리한다라는 말은 곧 매수한다는 얘기랑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쇄적 매수로 인해서 가격이 급격하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것을 숏 스퀴즈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이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숏 포지션이 과다하게 발생을 할 때, 이때 가격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청산을 위해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청산은 매수라고 말씀드렸죠. 이때는 강제 청산과 자발적 청산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매수 압력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오고요. 가격 상승이 되면 더 많은 숏 포지션이 청산이 되죠. 자, 이게 자꾸 연쇄적으로 나오는 게 숏 스퀴즈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되는 개념이 있죠. 롱 스퀴즈인데요. 롱 스퀴즈는 숏 스퀴즈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롱 스퀴즈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게 롱 포지션의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방향은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손실을 보죠. 자, 이 손실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 동시에 포지션을 청산하는데요. 롱 포지션의 청산은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런지도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따라서 전제 조건으로는 다수의 롱 포지션이 존재를 해야 하고요. 예상과 반대되는 가격 하락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강제 또는 자발적인 매도를 통한 포지션 청산을 해야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나오게 되면 급격하게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 메커니즘은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자, 보시면 제가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53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를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핵심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자료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자료를 드릴 거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꼭 보시길 바라고요. 이 숏 스퀴즈, 롱 스퀴즈, 이 스퀴즈의 의미는 압박, 압축, 짜내기라는 뜻입니다. 이 포지션에 가해지는 가격 압박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투자자들이 강제로 손실을 확정당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발생 조건은 아까 보셨듯이 어느 한쪽 방향으로 과도하게 집중이 되는 경우에 특히 레버리지를 사용한다면 작은 변동에도 큰 손실이 나오는데요. 예상과 반대 시장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리고 유동성이 부족하면서 청산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레버리지는 아시죠? 자,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자,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투자 금액의 자, 몇 배수를 쓸 수가 있는 것을 레버리지라고 하죠. 자, 이 부분도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어원의 기호는 넘어가고요. 자, 주식시장하고 선물시장하고의 차이 간단하게 보면요. 자, 주식시장은 주로 공매도 잔고와 대차거래에 초점을 좀 맞춰져 있고요. 선물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청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금 부족으로 인해서 강제 청산이 있죠. 자,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 레버리지 거래로 인해서 극단적인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24시간 거래를 하기 때문에 변화무쌍하죠. 자,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 개념이 있는데요. 뭐 마진콜, 리퀴데이션, 뭐 스탑로스 헌트, 뭐 여러 가지 있죠. 감마 스퀴즈, 반대되는 개념으로 숏 커버리징, 프로핏 테이킹 같은 게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좋고요. 제가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자, 롱 스퀴즈, 숏 스퀴즈를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자, 단기간 내 일정한 방향으로 청산 비율이 70% 이상이면은 스퀴즈가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격 변동폭이 평상시에 3배 이상일 때, 그리고 거래량이 평균의 5배 이상일 때 이렇게 보는데요.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레버리지 청산 금액이 전체 거래량의 30% 이상일 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인식 기준이고요. 자, 그렇다면 자, 숏 스퀴즈 발생 메커니즘은 자, 연쇄 반응을 통해서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수급 불균형에 의해서도 발생이 됩니다. 즉 정상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수와 매도가 비슷한 비율로 균형을 이루는데요. 숏 스퀴즈 시 매수의 비율과 매도의 비율이 극심한 불균형을 이룰 때 가격이 올라가겠죠. 자,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숏 스퀴즈, 롱 스퀴즈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선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자, 그렇다면 포지션이 뭐냐? 자, 포지션에는 숏 포지션과 롱 포지션이 있는데요. 자, 숏 포지션, 자, 숏 포지션의 원리를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쉽게 설명을 드려서 현재 가격에서 일단 빌려서 판다. 그리고 나중에 싼 가격에서 사서 갚는다. 이 개념입니다. 따라서 차익이 수익이 되는 거고요. 자, 예를 들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3,000달러일 때 자, 숏에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을 자, 1 이더리움을 3,000달러에 판매를 하는 거죠. 공매도와 비슷하죠. 이때는 자, 가격이 2,500달러로 하락을 하면 2,500달러에 1 이더리움을 매수해서 갚는 겁니다. 그러면 500달러가 남죠. 이게 수익이 되고요. 즉 먼저 팔고 나중에 사는 순서, 이거는 공매도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가격 하락이 나와야 수익이 나오는 거고요. 반대의 경우 상승할 경우엔 손실이 나오겠죠. 그래서 숏 포지션의 청산은 매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청산이 강제 매수가 될 수밖에 없느냐?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숏 포지션 청산의 메커니즘을 아셔야 되는데요.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숏 포지션을 생성하겠죠. 자, 예를 들어 김 씨가 이더리움의 숏 포지션을 취한다라고 했을 때, 자, 현재 이더리움이 3,000달러일 때, 자, 1 이더리움은 숏을 쳤다라고 한다면 거래소가 김 씨에게 1 이더리움을 빌려주죠. 그럼 김 씨는 이 1 이더리움을 즉시 3,000달러에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김 씨는 현금 3,000달러를 보유한 동시에 1 이더리움이라는 빚이 생기죠. 왜냐하면 거래소에서 1 이더리움을 빌렸기 때문에. 이때 가격 상승이 오게 되면은 이더리움 가격이 3,000달러에서 3,500달러로 가격 상승이 되면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3,000달러죠. 여기에 빚이 1 이더리움인데
자, 현재 가치가 3,500달러로 바뀌었죠. 만약에 지금 사서 갚는다고 해도 500달러 빚이 더 올라가죠. 자,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은 손실이 너무나 커지겠죠.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 1이더리움을 빨리 구매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시장가에서 3,500달러의 1이더리움을 매수를 하고 구매한 1이더리움으로 빚을 상환을 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500달러의 손실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자, 빚을 갚으려면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 1이더리움을 빌렸기 때문에 이더리움으로 갚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레버리지가 가미가 되면 이 강제 매수 더욱 가속화하게 되는데요. 자, 레버리지가 없는 경우 자기 돈 3,000달러로 숏을 쳤을 때 가격이 3,000달러에서 3,300달러로 10% 상승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손실은 300달러가 되겠죠. 10%니까요. 자,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자, 충분히 버틸 수가 있죠. 그런데 10배 레버리지를 사용한 경우, 자, 자기 돈이 300달러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다 빌렸다. 자, 빌린 돈 2,700달러로 숏을 쳤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3,000달러에서 3,300달러 10%가 상승했을 때 손실이 300달러죠. 근데 자기 돈 300달러밖에 없었죠. 자기 돈 100%가 날아갑니다. 이게 바로 강제 청산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쓰면 강제 청산 당할 위험이 더 커지죠. 물론 잘 되면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강제 청산 당할 위험성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레버리지의 조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50배는 더 하겠죠. 자, 자기 돈 60달러 가지고 3,000달러 하는 이더리움을 자, 산다고 가정했을 때, 자, 6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2,940달러로 숏을 쳤습니다. 그런데 2%만 상승해도 자, 자기 돈 60달러 다 날라가죠. 자, 즉시 강제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2%만 올라가도. 그래서 레버리지를 크게 할 때는 정말 100% 확률일 때만 해야 되겠죠. 근데 세상에 100%는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숏 포지션은 반드시 자, 매수로만 청산이 가능하구나. 자, 롱 포지션은 반대겠죠. 매도로만 청산이 가능하다. 자, 이 개념을 아시면 오늘 영상 다 보신 겁니다. 자, 롱 포지션은 자,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롱 포지션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따로 자료를 신청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왜 롱 청산이 더 위험한가? 자, 대량의 롱 청산 시 매수는 20%, 매도가 많죠. 그러면 공급이 과잉이 되면서 당연히 가격은 급락을 하겠죠. 숏 청산 시는 반대입니다. 급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장의 어떤 변수를 제외한 수요 공급의 관계에 의해서만 볼 때 그런 거고요. 자, 실제 시장에서 자, 사례들을 좀 보면요. 2022년 자, 5월달 루나 사태 기억하시죠? 대량의 롱 포지션이 존재했는데요. 연쇄 청산으로 99% 폭락을 했죠. 이 강제 매도가 현물을 직접적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클래시 같은 경우도 자, 모든 자산 동시에 롱 청산을 당했죠. 현물 매도가 폭증하면서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급락 이후엔 저점에서 매수해서 또 엄청난 폭등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2018년도 암호화폐 대폭락 때도 과도한 롱 레버리지 청산이 있었습니다. 자, 구조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손실 한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롱 포지션이 손실이 나게 되면은 자, 투자금 100% 최대 손실 금액은 투자금 100%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숏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최대 손실이 무제한입니다. 자, 그래서 청산에 대한 압력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물 시장에 어떤 충격을 주느냐? 자, 롱 청산 시는 보유 자산을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물 시장이 자, 현물이 실제적으로 쏟아지죠. 매도벽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가격의 지지선을 붕괴시키죠. 반대로 숏 청산 시에는 빌린 자산을 매수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 주문이 매도벽을 흡수를 하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청산 후에는 정상화되죠. 자,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포지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승장 그리고 하락장에서 구분해서 포지션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상승장에서는 롱 레버리지 과도 집중 시 자, 경계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시장 조성자들이 고의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포지션을 청산시키는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따라서 롱청산 신호 포착 시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하고요. 롱청산이 더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자, 숏 레버리지 과도 집중 시 자, 반등의 기회를 오히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숏 청산은 상승 모멘텀을 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이더리움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왜냐면 이더리움을 예로 들었기 때문에 잠깐 볼 텐데요.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숏 스퀴즈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이 숏 스퀴즈가
진행이 되면서 청산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은 차트는 다시 정상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추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반대로 자, 아랫부분 자, 숏 포지션을 청산을 시키게 되면은 그다음 롱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우상향만 하는 차트는 없다. 반대로 우하향만 하는 차트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이유는 이런 시장 조성자들이 자, 청산시키고 자, 위아래 포지션들을 청산시키면서 가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현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자, 이렇게 등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대신 시장 전체적인 상황들, 이 시장 조성자들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게 있습니다. 시장 조성자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라든지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장 조성자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호재가 있다면 이렇게 우상향을 하긴 하는데 이 우상향하는 와중에도 시장 조성자들이 양 포지션을 청산을 시키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원리에 의해서 차트는 자, 우상향할 때도 위아래로 변동성을 크게 그리면서 올라가고 반대의 경우도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에는 자,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 매수 이런 부분들이 또 복합적으로 얽혀 있죠. 자, 어쨌든 시장의 원리 자,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숏 포지션에 의한 숏 스퀴즈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롱 포지션 자, 시장이 올라가면 또 포모가 오죠. 포모가 오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올라가는 시장이다라고 해서 또 롱에 자신의 포지션을 구축을 많이 하게 되면은 자, 이것 또한 시장 조성자들의 타겟이 될 수가 있죠. 자, 이것을 포지션 헌팅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럴 경우엔 반대 자, 하락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롱 포지션에 대한 비율, 이 펀딩비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보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요. 이거를 확인해서 과도하게 롱 포지션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XRP 같은 경우 자, 여러분들께서 자, 이렇게 상승이 나오다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자, 뭔가 불안하다 느끼시면서 계속해서 매도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데요. 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현재 구간은 아직 자, 피크를 찍지 않은 이 고점으로 가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상향 할 거다. 언제까지? 자, 여기 피크를 찍을 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에 크게 감정을 소모시키지 마시고요. 아직 매도 시기는 많이 남았다. 자,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한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요. 리플 XRP 홀더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 달 이내에 모두 수익 구간에 계실 겁니다. 그때부터는 언제 매도를 해야 하나 라는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겠죠. 투자의 마무리는 매도죠.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사항이지만 매도의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시기죠. 제가 여러 시그널을 통해서 최적의 매도 타이밍을 판단해서 문자 안내를 드릴 건데요. 대량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제가 이용하고 있는 문자나라 사이트입니다.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400분씩 14그룹이니까 5,600분 정도 되시는데요.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이분들은 머지않아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겁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대폭락 구간에서 다시 매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집 문자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건데요. 현재 매도 가격 구간과 매도 비중은 매도 직전에 결정해서 안내드릴 예정이니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매도 시기까지 1만 명 정도가 1,000만 원씩 뺀다고 했을 때 1,000억입니다. 갑자기 빠지면 가격에 영향이 크겠죠. 따라서 동참하지 않으시면 혼자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한 번씩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방법은 리플 XRP 1차 매도 문자 신청은 010-8481-4359번으로 매도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고요. 최종 마무리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리플 XRP 매집 문자도 같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다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리플을 보유하지 않으시더라도 신규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때 같이 진입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어떤 가격에서 매도가 되는지 확인하실 겸 해서 신청을 해주셔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단타 꿀팁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뉴턴 프로토콜 단타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드렸었냐면, 자, 504원에 매수를 진행해서, 자, 555원에 매도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자, 이때 갈 듯 말 듯 하더니 결국은 매도를 못하고 지금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제가 오전에 지금 시간을 보시면 한 10시 조금 지나서 종목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영상을 찍어 놨었는데요. 자, 이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잠깐 보시면 뉴턴 프로토콜 같은 경우 504원에 매수 진행을 했죠. 일단 예약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드렸기 때문에 다 체결이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10%가 약간 넘는 555원 가격대 매도 안내를 드렸는데요. 자, 지금 지난번 살짝 터치를 했던 560원 이상 가격대까지는 약간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매도를 하기 위해서 10% 정도 수익 보고 나올 예정이고요. 자, RSI라든지 스토캐스틱 RSI 수치를 봤을 때 지난번 이때 가격보다는 그래도 지금 상황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는 돌파를 해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555원, 저는 딱 떨어지는 숫자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목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아직까지 힘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은 아무래도 매도 체결이 매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리 예약 다 해놓으셨죠. 반드시 매수가 되면 매도까지 예약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조금 더 지켜보고요. 만약에 시장 상황이 전체적으로 좀 떨어진다. 자, 시장 상황이 전체적으로 조금 눌린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제가 이때 고점과 지금 현재 가격대 중간 정도로 해서 매도 가격 수정을 해 드릴 겁니다. 일단은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상황을 보면요. 저 아까 10시 좀 넘어서 촬영이 됐기 때문에 이 상황 직전 상황이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영상을 찍고 나서 자, 갈 듯 말 듯 하더니 결국은 목표가까지 못 갔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좀 고민 중인데요. 일단은 더 지켜볼 거고요. 제가 매도가 되면은 다시 이 부분 다음 영상에서 인증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손절 라인을 484원으로 정했는데요. 자, 손절은 절대 안 나올 것 같은 분위기죠. 자, 제가 타점을 잡는, 자, 제가 매도가 매수가 잡은 근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거는 제가 오전에 어떻게 추천을 드렸는지 제가 매일 진행하는 인증 영상입니다. 오늘은 아직 수익이 안 났기 때문에 수익 인증 영상이 아니라 중간 보고 형식으로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5일 100일의 기적 22일차 수익 인증 영상은 아니고요. 일단 오늘 100일의 기적 22일차 종목으로는 뉴턴 프로토콜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오전에 8시 17분 정도에 추천을 해드렸고 지금 시간이 위에 보시면 11시 24분이죠. 제가 오전 영상에 넣기 위해서 중간 보고 형식으로 지금 인증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10시 정도에 목표가, 매도가 근처까지 갔다가 아쉽게 다시 가격이 좀 눌러져서 매도를 못했는데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자,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시장 전체가 조금 전체적으로 좀 눌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매도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 꼭 집중해서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증 영상은 나중에 제가 또 자, 보신 바처럼 제가 아직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있고요. 자, 목표가 변경이 되면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고요. 자, 이더리움을 통해서 봤듯이 지금 개별적인 악재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다면 시장은 정상화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조정이 나와도 약간의 조정밖에는 나오지 않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롱 포지션에 과도한 집중이 생기고 롱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나오게 되면 그때 아마 조금 더 큰 조정이 나올 텐데요. 지금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호재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 부분 롱 스퀴즈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체크를 해서 알려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 전에 보셨던 이 100일의 기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매매일치를 매일매일 작성을 하고 있죠. 자, 22일차, 자, 8월 5일 22일차고요. 자, 뉴턴 프로토콜 추천을 드려서 자, 매수는 됐는데 아직 매도가 안 됐죠.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중간에 어제 같은 경우도 중간에 매도가 변경을 해서 약 수익 보고 나왔는데요. 무리하지 않고 물리지 않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죠. 특히 이 중소형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절대 물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기준 저는
당일 매수 매도가 원칙이기 때문에 수익률에 연연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수익률 나쁘지 않습니다. 100일의 기적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50만 원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50만 원이 자, 현재까지 어제까지 보시면 103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조금씩 있긴 한데요. 어쨌든 자, 이렇게 해도 이렇게 수익이 나기 때문에 절대 무리를 해서 물리면 절대 안 되고요. 왜냐면 제가 비중을 100%씩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00일의 기적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일의 기적 신청자분들이 조금 많아서 대기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대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소통방 입장을 하셔서 기다리시는 동안 다른 유익한 정보와 그리고 제가 단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수익 내실 수가 있습니다. 100일의 기적과 소통방 동시에 여러분들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00일의 기적은 어떻게 시청하시는지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요즘은 진짜 단타 천국입니다. 물 들어왔을 때 뭐하라? 노 저어야죠. 최근 추천해드렸던 코인들이죠. 코바토큰 불과 2일 만에 75% 상승, 게임빌드 42% 상승, 패치펭귄 72% 상승, 무브먼트 69% 상승. 이 코인들 말고도 상당히 많은데요. 요즘 분위기 너무 좋죠? 자, 그런데 모든 코인들이 다 이렇게 오른 것은 아닙니다. 코인 투자는 리스크가 크죠. 무조건 돈 번다? 아무나 돈 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빚, 대출, 급한 돈으로는 코인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무조건 작게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으로 안전하게 리스크가 적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이면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너무 적으면 모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너무 많으면 리스크가 올라가죠. 자, 그래서 딱 적당하게 우리가 열심히 아껴서 모을 수 있는 돈 50만 원으로 일단 시작해 보자고요. 자, 그럼 50만 원으로 코인 투자에서 한 달에 벌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이 얼마일까요? 10억, 1억, 1000만 원, 100만 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0억, 1억은 어렵겠죠. 자, 그런데 꼭 이런데 혹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1000만 원, 100만 원은 가능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복리계산기라 정확합니다. 투자 원금을 50만 원, 투자 기간을 100일로 잡고 목표 수익률을 무난하게 하루에 10%만 잡아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50만 원에 10%면 5만 원이죠. 원금과 합치면 55만 원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일차까지 쭉 가게 되면은 100만 원이 넘게 되는데요. 자, 9일차부터는 반토막이 나더라도 원금 50만 원은 보장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31일차가 되었을 때는 보이시죠? 1000만 원이 약간 모자릅니다. 자, 50만 원으로 1000만 원은 가능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진짜 매직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56일차까지 꾸준하게 진행하게 되면은 놀라지 마세요. 1억이 넘습니다. 자, 뭔가 계산이 이상하다고요? 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때부터는 돈이 모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요. 80일이 되었을 때는 믿겨지시나요? 10억이 넘습니다. 자, 이 정도 금액이면 80일간의 세계일주도 할 수 있겠죠. 100일차가 되었을 때는 놀라지 마세요. 68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은 인생 역전이죠. 말 그대로 100일의 기적입니다.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뺄 거 다 빼고 계산한 거에 절반만 보자고요. 100일의 절반이면 50일이죠. 50일 차에는 6천만 원이 조금 못 되는데요. 50만 원으로 6천만 원 가까이 만들 수 있다면 대성공이죠. 그래도 더 안전하게,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5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신 다음에 100일차까지 따라오실 분들은 쭉 같이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매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부담 갖지 마시고 따라오실 수 있는 만큼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무료로 진행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구독자분들께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안에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매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제 영상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진행해 보시고요. 제가 관리 가능한 200분만 선착순으로 먼저 모집할 예정이니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여를 못하시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 그동안 제 영상 보시면서 기다려주시고요. 하지만 이왕이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죠? 하루하루가 굉장히 큽니다.
100일의 기적은 현재 2차 진행 중이죠. 보시는 것처럼 3차 200분도 빠르게 마감되었습니다. 4차도 곧 마감될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해 주시고요. 리플 마무리 매도 관련해서도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셨고요. 나중에 리플 최종적으로 마무리 매도 하실 때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100일의 기적 매직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간편하게 GP의 특급 정보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GP의 특급 정보를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일의 기적은 물론 실시간 대응 정보, 소통방 입장 신청, 무료 종목 상담 신청까지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영상이나 특별히 준비한 자료라든지 PDF로 된 전자책까지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TV나 PC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QR코드를 보시면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한 선택 버튼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중에서 필요하신 정보를 선택하셔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신청이 간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완료가 됩니다. 신청하시는데 불편하지 않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 구독자분들은 평생 무료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